아까는 이제 조금 전까지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을 매매를 통해서 법률 행위를 통해서 넘기는 경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반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을 법률 행위가 아닌 경매로 넘기는 경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경매 중에서도 이제 임의경매,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로 그 건물이 넘어가는 그런 경우를 예를 들어 드렸는데, 그게 만약에 그 건물의 소유권 넘기는 것이 임의경매가 아니라 강제경매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는 논리는 비슷합니다. 근데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훈련, 법률에 대한 기본 훈련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분야라서 제가 그 원리를 좀 이렇게 해석해 드리는 차원에서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이 가지고 있다가 이걸 병 이렇게 취득했다고 하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갑을 소유로 갑이 같이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가 을로 넘어감으로써 갑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그 다음에 그 법정지상권을 그 건물을 병한테 넘기고, 병이 정한테 다시 넘기고 이렇게 되는데, 요 과정에서 매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임의경매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강제경매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강제경매는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 갑의 건물에 대해서 강제경매가 일어나서 그거를 병이 취득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강제경매라고 하는 것은 뭐 저당권이 아니라 이제 뭐 판결에 따른 어떤 그런 취득인데, 그 저당권은 아까 358조에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종물이나 부합물에 미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 법정지상권은 비록 종물이나 부합물은 아니지만 종물 비슷한 종된 권리다.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이 법정지상권에까지 미치기 때문에 건물뿐 아니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법정지상권까지 다 이렇게 취득했다. 이렇게 논리를 받잖아요. 근데 강제경매는 사실은 그 358조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이나 부합물에 미친다라고 하는 358조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저당권의 기한 실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강제경매 그 물건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이 법정지상권 취득도 법정지상권이 종된 권리지 않습니까? 종된 권리니까 민법 100조 2항 뭐 주물의 처분은 뭐 종된 권리까지 미친다라고 하는 그 100조에 보시면 물건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하게 한 때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그러니까 지금 법에서는 지금 종물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종된 권리에까지 이 100조가 유추된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법에서. 그러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종된 권리도 주물의 처분에 따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강제경매로 인해서 주물의 처분이 일어난 거죠. 갑에게서 병해로 처분이 일어났는데 그 처분에 종된 권리도 따라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추정형에 따라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학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뭐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간에 약간의 논리는 차이가 있지만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그 경매 목적물, 그 건물의 취득에 따라서 종된 권리인 법정지상권도 함께 취득한다. 그리고 그 취득은 등기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취득이 된다.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지상권을 앞으로 취득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건물 철거도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판례가 지금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이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면 이런 사람까지 보호할 필요가 없다. 철거해야 된다. 라고 해서 취급을 다르게 했습니다.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근데 그게 이제 82년 대법원 판례였는데 그거를 85년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어요. 바꿨습니다. 그래서 신의 측에 반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거는 별로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건 넘어가고요. 그 81년 대법원 사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저 대법원 판례 그 전후합의체 판결의 취지가 앞으로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건물 철거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골자인데, 그런 골자와 좀 사안은 다르지만은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한번 제가 뽑아봤습니다. 원래 건물이 땅은 지금 누구 거인지 모르겠어요. 건물이 을의 소유였는데 이걸 그 갑이 취득을 했어요. 땅하고 건물하고를 취득했습니다. 취득했는데 을로부터 이걸 사가지고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같아졌죠. 근데 뭐 환매특약부로 뭐 해가지고 이게 그런 논리가 되는데요. 어쨌든 어떤 원인으로든 이렇게 이전 등기한 부분을 다시 되돌려줄, 환매특약을 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환매당하는, 그러니까 되돌려줄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갑 앞으로 이렇게 돼 있다가 을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죠? 동일한 소유자로 있다가 소유자가 바뀐, 그래서 을이 결국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그죠? 이런 지위에 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갑이 여기에 대해서 을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해라, 이런 소송을 한 겁니다. 건물을 철거해라. 그러면 아까 그런 논리에 따라서 을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다. 지금 법정지상권 취득할 지위에 있는데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갑이 여전히 등기를 가지고 있네요. 가지고 있고, 이제 말소 등기만 하면은 을로 이렇게 다시 되돌아갈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태에서 을 상대로 소송을 한 거예요. 건물 철거해달라고. 그런 경우에 앞으로 이제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을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데,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갑이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맞지 않는다 라고 하는 논리로 철거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좀 계약 위반의 책임이 지금 갑에게 있는 거잖아요. 건물이 이렇게 돌아가게 된 원인도 갑이 환매특약을 좀 잘 못 지켜가지고 이게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고 나서 자기가 건물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좀 상식에도 안 맞는 그런 결론 같아요. 92년 대법원 사례입니다. 요거는 이제 특이하게 이제 일반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인데요. 행정소송. 그러니까 땅이 국가 땅일 때 그 건물이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느냐, 이런 논란이 될 때 국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뭐 이렇게 변상금, 행정 처분으로 변상금 처분을 할 수도 있고 또 형사처벌도 할 수 있는가 봐요. 따라서 무단으로 하는 사람한테 형사처벌, 국유재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건물이 결국은 그 법정지상권을 가지고서 정당한 권리로서 국가재산, 국가 땅을 점유하고 있는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행정적으로는 변상금 부과처분이 맞다 그러다 이렇게 될 수가 있고, 형사적으로는 국유재산법 위반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사건이 국유재산 사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행정사건인데 건물이 지금 뭐 불법으로 있으니까 국유재산 위에서 불법으로 있으니까 변상금 내라 이렇게 지금 부과처분한 데 대해서 행정소송으로서 이 건물 소유자가 변상금 부과처분이 틀렸다, 취소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송을 한 케이스예요. 거기서 이제 쟁점은 역시 마찬가지로 법정지상권이 쟁점이 됐어요. 쟁점은 나합은 보시면 대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다가 대지만을 국가에 증여했다. 그러면 지금 갑이 대지하고 건물을 소유하다가 이렇게 땅을 국가에다 증여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증여했는데 증여함으로써 대지에 대해서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건물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이 갑이 이렇게 하고 나서 을한테 이걸 양도했어요. 건물을. 그러면은 이런 관계에서 갑이 국가에다가 땅을 증여함으로써 이때 비로소 이때 갑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그 다음에 갑이 을한테 이걸 처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중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집이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집이라고 한다는 것은 땅을 적법하게 소유하게 될 수 있는 집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무단으로 썼다는 것을 이유로 변상금 부과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죠? 이해되시죠? 네. 끊어주십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사건에서 이제 원고는 을이 되겠죠. 원고. 현재 건물 가진 사람이니까 원고가 을이 돼가지고 국가 상대로 변상금을 부과한 걸 취소해달라 이런 소송을 한 건데, 이 사건 원심은 조금 이유를 좀 다르게 썼어요. 원심 보시면은 이 건물 양수인인 원고가 을이 이미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처럼 판단했습니다. 근데 대법원 이유를 쭉 쓰면서 아직 그 원심이 그렇게 썼지만, 을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 썼지만 취득하지는 아직 못했고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논리로 이제 이유는 바꿨어요. 틀렸다 이유는. 하지만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라는 전제하에서 변상금 부과가 취소돼야 된다라고 했지만, 대법원 역시 뭐 이유는 다르게 썼지만 결국 결론은 원심과 같은 거죠.